자, 이렇게 한 손에 자벨린을 들려보면은 우와 하면서 기압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아쉽죠? 그렇습니다. 앞다리를 들고, 켄타우로스면 앞다리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점. 이 친구 관절이 단단해서인지 포즈를 좀 잡아보면요. 자, 버텨요! 이거 진짜 놀랬어요. 이게 버텨줘? 심지어 무게중심이 아무리 봐도 앞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버텨. 오늘 리뷰는 바로 타카라토미 데이스파크로 발매한 다이아클론 와르다 로어즈 제기워. 다이아클론의 적이죠.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 와르다의 로어즈 제기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가이스트 다크캐소드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거랑 한 세트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메카입니다. 둘이 합체를 할 수 있거든요. 겁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스트 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단품도 있지만 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규어랑 가이스트 다크캐소드 세트로 구매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상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슬리브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슬리브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합체하는지 보이죠? 사족보행 형태 켄타우로스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슬리브 뒷면 보면은 자,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나옵니다. 이게 제규어, 가이스트가 합체해서 이렇게 되고 완성된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발매는 2025년 3월에 했고요. 가격은 와르다 로어즈 제규어 단품 25만원, 그리고 이 가이스트 다크캐소드랑 세트로 구매할 경우에는 43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는 제규어 본체 사진이 있는데 좌우의 실루엣 보니까 제규어 말고도 뭔가 형태가 단독으로도 형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뒤쪽 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라던가 그리고 뭔가 막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누가 외계인들 아니랄까봐 이 듀얼 모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앞뒤로 찢어지나 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 짜잔! 오케이, 커다란 블리스터가 하나 보이고요. 안쪽에 커다란 블리스터 하나가 들어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신체가 보입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제규어의 내용물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꺼냈을 때 파츠는 총 11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뉴얼. 이번에도 매뉴얼 2권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항상 그랬듯 소개 매뉴얼입니다. 오, 절규하고 있는, 절규가 아니구나, 포효구나. 아무튼 포효하고 있는 그런 제규어고요. 다음 장이 이제 여러 가지 기믹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드 소개죠. 기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뭐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제 와르다로이드가 탑승하는 포드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장의 탈착 같은 걸 설명하고 있고, 이쪽은 앞다리 쪽 어깨가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마 이중관절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몸통 유닛이 이렇게 회전하는 축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기본이 이 제규어 모드, 그리고 사우라 모드, 그리고 데스 오거 모드에다가 이쪽이 듀얼 모드라 그러는데, 듀얼 모드는 뭐 몸통 가운데가 잘려도 앞뒤로 잘려서 이렇게 정말 외계인스럽네요. 오늘은 일단 이 순서대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규어 일단 보았다가 자우러 봤다가 오거, 다음 듀얼, 다음 이제 핵심이죠. 이 가이스트 다크캐소드랑 합체할 이 제규어 로이드 모드.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조인트가 또 공통 규격이니까 여기 파이 20, 20, 20, 10, 20, 10, 20, 10 다 20 아니면 10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뭐 당연히 다른 와르다 메카들과 다 이제 호환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당연히 조작 매뉴얼이죠. 취급 설명서. 이 부분이야 뭐 차근차근 우리 실제로 만져보면서 느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파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볼 거는 와르다 로이드. 역시나 3cm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퀄리티. 관절 다 들어가 있고 도색 다 되어 있고 머리에 금색과 가슴에 초록색까지 되어 있고 발바닥엔 자석이 있고요. 기본 관절들 다 있다는 게 지금 봐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팔 벌릴 수 있고 앞으로 들거나 허리 막 숙여주고 막 요거 신기하고요. 무릎 관절에 90도씩 정직하게 굽혀지는 이런 모습. 다리 더 들어가요. 막 더 올라가고 막 신기해요.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 유닛이자 콕피트 유닛, 그리고 이게 와루다 포드입니다. 왜 와루다 포드냐? 타카라가 조이드를 만들잖아요. 누가 조이드 회사 아니랄까봐 짜잔! 머리 안쪽에 콕피트가 있다 해서 이쪽은 와루다로이드 융합이 아니라 와루다로이드 탑승! 깔끔하게 탑승 완료! 이대로 해치 닫아주고 짜잔! 이렇게 원래 접혀있던 뿔도 위쪽으로 두 개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동시에 쭉 들어서 뿔도 전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머리 위에 클리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빛을 쏘면 눈이 발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눈이 쫙 하고 빛나는 요 느낌, 요거 다시 봐도 좋긴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입 안쪽도 클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쪽으로 빛을 쫙 쏘면 이렇게 입 안쪽도 빛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꽤나 이런 효과는 반갑기도 하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요 머리 위쪽으로도 메탈릭 컬러 도색이 멋지게 되어 있고요. 뿔 마찬가지 메탈릭 골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머리 옆쪽도 이런 덕트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턱 쪽 송곳니가 나와 있죠? 입을 쫙 벌리면은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이빨들, 날카로운 이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쪽도 이런 식으로 내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목에도 메탈릭 컬러, 메탈릭 골드와 함께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뒤쪽이 이게 20mm 조인트이자 이 안쪽은 또 3mm 규격으로 되어 있죠. 다음은 본체 A, 몸통입니다. 딱 봐도 뭐 앞다리 달려야 될 것 같고 머리 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죠. 각각의 조인트 부분들도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르고 내부 디테일도 막 화려하게 막 터빈 디테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장난 아닙니다. 요런 디테일들이 아주 보기가 좋다. 더군다나 위에는 당연히 메탈릭 골드랑 다른 메탈릭 블루 컬러가 굉장히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네요. 이 사출색이랑 도색면이랑. 거기다가 앞에서 봤었던 이 구멍들 전부 다 20mm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쪽은 조인트, 위에는 구멍이었다면 이쪽은 조인트고요. 뒤쪽으로도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배 부분을 살짝 뒤로 가동시켜주면 조인트 락이 풀리고 가운데를 열 수 있습니다. 열고 이 바깥쪽에 있던 무장 있죠? 여기도 가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나중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장 부분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양쪽 다 접어서 안쪽으로 넣으면서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락을 걸어준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형태의 몸통이 완성됐고요. 이 맨 앞쪽에다가 머리 장착! 자, 머리까지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앞다리 한 쌍! 뭐 말 그대로 앞다리입니다. 한쪽만 딱 봐도 되는데 관절부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아주 딱딱한 라체, 바깥쪽에도 딱딱한 라체. 소리 경쾌합니다. 내부에도 디테일이 꽤 있는 편이고요. 바깥쪽 마찬가지. 그리고 앞쪽에는 마치 미사일처럼 보이는 메탈릭 그린으로 된 무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역시나 메탈릭 컬러 도색과 여기 금색깔 스파이크, 이 부분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통 규격의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뭔가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다가 뭐 이 스파이크 자체도 특히나 이 클리어 블루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디테일이 굉장히 터빈처럼 생긴 뭐 그런 느낌. 스파이크 자체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긴 하죠. 말고도 다리 뒤쪽으로도 덕트 디테일 멋지게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도 빨간색 포인트에다가 다리 쪽도 이걸 빼보면 여기가 이제 10mm죠? 10mm 조인트, 그 부분에도 라체 관절, 그리고 무릎 뒤쪽에도 이렇게 메탈릭 실버로 날이 도색되어 있는 요 칼날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도 도색 포인트, 발톱도 가동 가능한 발톱 자체에도 메탈릭 실버나 이런 것들이 도색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꺾거나 아니면은 앞뒤로 꺾거나, 그리고 이 발바닥 중간에도 관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회전부 들어가 있고 이 다리 쪽도 위에도 여기도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가지고 와서 이 어깨 안쪽에 구멍 위치 보고 잘 맞춰서
앞다리 장착.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다리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접혀있던 무릎을 펴서 일단은 세울 수 있게 해놓고요. 재밌는 건 이 상태로도 일단 서긴 선다는 겁니다. 물구나 무슨 것 마냥 서긴 서고요. 다음은 본체 B 골반입니다. 요 좌우로는 다리 고관절이고요. 이 내부로는 이렇게 몸통과 연결될 구멍, 보라색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꼬리가 끼워질 구멍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나름 디테일한 모습들, 위쪽으로는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관절 자체도 당연히 뭐 공통 규격의 조인트 내부 구멍들도 다 공통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단단한 라쳇으로 되어 있고, 들고 내리는 부분까지도 전부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체에 가지고 와서 뒤쪽에다가 장착! 짜잔! 이러면 골반까지 생겼고요. 그리고 뒷다리 한 쌍! 앞다리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뒷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껍죠? 거기다 앞다리보다 관절도 좀 많은 듯 보이지만 개수는 비슷하다는 거. 뭐 아무튼 간에 접혀져 있던 발목을 좀 펴주면 뭐 기본 준비가 끝나는 거고, 골반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심플한 디테일, 옆으로는 꽤나 화려한 디테일, 특히나 이 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내부에는 공통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도 앞다리에 있던 것과 같은 디테일에다가 이 클리어 블루는 이쪽이 훨씬 크네요. 큼지막하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골반에 끼우기 위한 거대한 구멍이 나타나고요. 이 바깥쪽으로 다시 가보면 이쪽에도 공통 규격의 10mm 조인트로 되어 있는 연결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편한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의 관절도 멋지게 소리 좋죠. 라쳇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 관절 역시 라쳇입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뭐 아무튼 간에 다리 뒤쪽으로도 추가 외장 파츠고요. 이건 별도로 가동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치 발톱처럼 되어 있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리 뒤쪽으로는 또 나름의 외장 디테일도 눈에 띄고요. 이쪽은 발가락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좌우를 벌려줄 수 있어요. 발가락 디테일 자체는 앞다리랑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뒤쪽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가동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가동이 있습니다. 앞쪽은 여기는 접히긴 하는데 아까 앞발처럼 관절이 하나 더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 역시 발목 안쪽으로 꺾어주거나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체 가지고 와서 역시 안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다리 안쪽으로 여기 맞춰가지고 잘 껴줍니다. 이렇게 쑥 밀어 넣으면, 끝까지 밀어 넣으면 딱 이 관절을 살짝 덮는 정도까지 들어가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해줄게요. 자, 양쪽 다리 다 장착을 했고요. 이 상태로도 다리 네 발로 잘 서고요. 다음은 꼬리 파츠입니다. 이 꼬리 자체가 약간 몽둥이 내지 채찍 비슷한 그런 무장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10mm 조인트 이렇게 자기끼리 연결을 해주면 꼬리의 완성. 꼬리치고는 약간 이것만으로도 뭔가 따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부 다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완전히 이렇게 말아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연결한 중간 관절 부분에서 이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뱀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골반 뒤쪽에 쑥 넣어줍니다. 이거 자체도 10mm죠. 마지막은 제규어로이드 합체용 조인트 파츠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의 디자인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뷰했었던 가이스트의 이 허리랑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댑터 파츠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가이스트에 있었던 이 허리 가동 있죠? 여기도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와르다 루어즈 제규어 완성! 뭐 구성도 심플하고 다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은 조인트 파츠 하나 남는 딱 이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큼지막하거든요. 야, 이거 좀 앞뒤로 좀 많이 길고요. 느낌 좋고요. 특히 꼬리의 이 유연함, 이거 좋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강렬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다리 뒷다리에 있는 스파이크가 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색 포인트가 이 어두운 컬러랑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렇다고 막 금색 포인트가 많냐 그것도 아니니까 색깔 조합도 상당히 좋고요. 또 포인트로 붉은 색깔에 여기 클리어 블루가 또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일단 다리를 다시 좀 잘 모아서 일자로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일단 높이는 몸통 기준 한 14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뒤 머리부터 꼬리 완전히 펴서 볼까요, 이거? 머리부터 골반까지가 한 24cm, 5cm 나오고요. 꼬리까지가 한 44cm 나오네요. 조금 넘나? 그런 것 같은데 꽤 깁니다. 그래서 앞서 리뷰한 가이스트랑 같이 놓으면은 요런 느낌. 사이즈 비교했을 때는 아주 거대한 애완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작은 동물은 아닌 느낌이죠. 그리고 둘이 컬러 포인트가 똑같아가지고 딱 봐도 색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죠. 이 색조합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딱 봐도 나는 악의 조직의 간부 내지 보스급 뭐 그런 느낌. 생각해보니까 얘가 보스다라고 치면 가끔 보스들 무릎이나 아니면 의자 옆에 이렇게 있는 동물이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연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멋지네요. 아무튼 다시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까 머리는 구성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확실히 느낌이 삽니다. 특히 보기가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머리 자체가 포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꽤 좀 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뿔의 방향은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기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해놓는 것도 꽤 멋집니다. 앞으로 해놓는 게 좀 더 공격적이다라면 공격적인 느낌? 특히나 뿔이 이렇게 앞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단은 카탈로그상은 뒤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뒤로 넘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눈이 빛나는구만. 이게 또 이게 빛이 착 들어가면 착 멋있구만. 붉은색 눈이 딱 봐도 이제 나 강하다. 나 악의 조직이다. 막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몸통도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앞다리, 어깨 쪽으로 이 톱날이 있습니다. 이 톱날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와우. 딱 봐도 겁나게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겁나 멋있습니다.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톱날. 멋있죠. 거기다가 몸통의 위쪽으로도 이제 2mm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그리고 도색되어 있는 위쪽 그리고 척추 디테일이 이게 또 금색 척추 디테일이 또 겁나 멋있어요.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색깔도 굉장히 중후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몸통 옆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멋있죠. 기계적인 느낌, 배면도 뭐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 괜찮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다리랑 뒷다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자세히 봤죠? 아무래도 이 외형은 이미 봤으니까 가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가동을 보여주는지가 또 포인트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이 기존의 인간형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볼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목부터. 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인트 끼워놓은 부분에서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앞쪽 관절이 한 번씩 또 위아래로 이렇게 꺾어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관절이 있고 이 중간, 외장 중간도 이렇게 한번 늘려주면 이 중간들이 쭉 나오면서 고개를 완전히 말아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가동을 해주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 흉부 가운데가 또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쾌한 소리와 함께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흉부를 위로 돌려서 방금 본 머리 관절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머리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굳이 이렇게 밑으로 머리를 내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포인트고요. 이 흉부 회전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따가 변형하거나 할 때 아주 자주 쓸 겁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앞다리. 라쳇 소리 좋고요. 편하게 들고 내리고 돌려버리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탈로그상 말하고 있는 이 어깨 관절의 위치 조정이라는 게 이 안쪽과 바깥쪽에 관절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튼튼한 라쳇 소리 들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깨의 위치를 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쭉쭉쭉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데 근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관절 가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규업 모드라든가 단독으로 변형을 했을 때는 뭐 형태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관절을 적당히 중간쯤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것도 꽤 멋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완전히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뒷다리도 마찬가지 벌려서 자세를 완전히 낮추는 요런 자세도 꽤 멋지다. 그래서 어깨 부분이고요. 앞다리 부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팔이 별도로 또 이렇게 가동을 해주는 라쳇도 있습니다. 소리 경쾌하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또 회전축이 있었죠. 이렇게 편하게 회전해서 가동을 해서 포즈도 잡아주고, 중간 부분도 이게 팔꿈치 부분도 편하게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고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봤듯이 발목은 이렇게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 찾아서 가는 것도 괜찮고, 특히나 이렇게 발목을 완전히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목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요. 완전히 꺾는 것도 가능하니까 정말 어느 각도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쫙 하더라도 어느 각도에서도 이 발목이 다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액션 포즈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 골반이 연결된 부분이 회전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비틀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흔들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 부분 역시 살짝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부를 살짝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도 경쾌한 라쳇. 여기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자체는 지금 이렇게 다리를 들고 내리는 관절이 두 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고관절 자체에 달려있는 걸로는 뭐 경쾌하긴 좋습니다만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는 관절축이 하나란 말이죠. 이게 볼 조인트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다리를 앞으로 오므릴 수도 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도와주는 관절이 이 다리 자체에 있는 관절입니다. 잘 보면 이게 튼튼해가지고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절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관절 각도를 좀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 스파이크 쪽이 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줘보면 이렇게 다리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죠? 이게 똑같이 다리를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하지만 다리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자체에도 라쳇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튼튼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난 좀 다리를 뒤로 빼고 싶어 하면은 방금처럼 뒤로 하거나 앞으로 좀 전진하고 싶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하는 그런 가동들이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그 아래쪽 당연히 튼튼한 라쳇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 중간 부분 역시 라쳇 뒤로 완전히 뻗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 유연한 건 아까도 봤죠? 이미 이렇게 크게 앞으로 굽히고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액션 포즈! 특히나 이 흉부가 가동한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좀 더 역동적인 목 액션이 가능하죠. 이렇게 사선으로 올려서 아주 강하게 짚고 있는 그런 모습, 포효하는 그런 모습. 조금 더 역동적인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다리도 완전히 벌려가지고 그죠? 지금 이렇게 야수가 포효하듯 그냥 와우 멋있어요. 그 상태로 가이스트와도 함께 놔봤습니다. 역시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괜히 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을 향해 점프한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액션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아니면 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 좀 위협하고 있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르릉거린다든가 그런 느낌도 꽤 멋지게 나올 수 있는 연출이죠. 자, 이렇게 제규어의 세 가지 모드 중에 첫 번째 제규어 모드가 끝났고요. 다음은 자우라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느낌이 나는 이름이죠. 먼저 이 몸통의 정 위치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흉부를 위쪽으로 완전히 돌려줄게요. 이렇게 90도 돌려줍니다. 약간 스핑크스 같네요. 그리고 배로 가줍니다. 허리 살짝 들고 배를 갈라서 열고 안쪽에 있던 수납한 무장도 꺼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좌우로 완전히 좀 벌려놓고요.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밑으로 회전시켜서 내려줍니다. 딸깍 하면서 이렇게 락이 걸릴 때까지 내려주고 이 등 외장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이때 뭐 매뉴얼 상에는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펴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공룡이잖아요. 좀 더 이런 식으로 역각다리나 이런 식으로 꺾어도 괜찮아요.
다음은 팔 부분. 팔은 이렇게 앞으로 조금 펴주고 발톱을 안쪽 관절이 아니라 바깥쪽 관절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약간 공룡 발톱처럼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목을 좀 돌려서 이렇게 조금 더 모양을 맞춰줄게요. 마지막으로 다리 뒤쪽에 있던 외장을 밑으로 내려서 뒤꿈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건 좀 보조 장치죠. 자우론 모드 완성! 약간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발로 서는 게 참 이게 꽤 재밌다니까. 이런 느낌 좋아요. 이게 왕부로서의 느낌 아주 깔끔하고 좋죠. 특히 공룡 로봇을 싫어하는 남자는 없다. 특히나 어느 정도 걸어가는 모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발목이랑 이런 관절들이 튼튼해서 그런가 잘 버텨줍니다. 거기다가 발톱도 이렇게 벌려가지고 접지력을 높인 상태니까 격하게 뛰는 건 힘들어도 이렇게 적어도 걷는 모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오, 이거 좀 위협적인 구도인데요, 이거는? 그 외에도 뭐 펀치 또는 적을 잡으려는 이런 팔을 내민 포즈도 멋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을 주면 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앞다리도 위협할 만큼 충분히 사이즈가 커가지고 펀치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다시 제규어 모드로 돌아와서 이번엔 다른 모드, 데스 오거 모드. 모든 변형의 기본은 이 제규어 모드에서 시작인데 오거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도 뺄 겁니다. 꼬리를 빼주고요. 이 꼬리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손잡이 달려있죠. 무기가 되기 때문에 빼주고 다시 한번 배를 가르고 무장을 꺼내고 이제 뿔을 접어줍니다. 쫙 접어주고 목을 살짝 이렇게 숙여줄게요. 살짝 완전히 숙이지 말고 살짝만 숙여주고 이번엔 흉부를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완전히 쫙 돌려줄게요. 쑥 돌려주면서 여기까지 이제 복부 안쪽으로 머리가 수납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돌리지 말고 살짝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목을 꺾어서 머리를 묻어줄게요. 이렇게 해야 허리 프레임이 뿔에 걸리지 않으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뿔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프레임에 탁 걸리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 중간 관절을 이용해서 목을 이렇게 사선으로 묻어준 상태에서 허리 프레임을 내려줍니다. 쫙 내려주고요. 이때도 역시 팔 좀 벌려서 공간 만들어 놓고 다리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몸통 아래쪽에 있는 구멍이 골반과 수직 상태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이게 정상적인 위치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물론 변형이 끝난 뒤에는 얘를 돌려도 되는데 나중에 다시 되돌릴 때 프레임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뿔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튼 이제는 등 외장 그대로 둡니다. 마치 날개랄까? 그런 느낌처럼 그대로 두고요. 이제는 다리를 조금 펴줍시다. 아까까지 완전 구부리고 있었으니까 이번엔 좀 펼게요. 물론 이때 발꿈치, 지지대를 내려주면서 움직여 줍시다. 그러면서 이제 골반도 좀 일자로 펴주고 그리고 벌어져 있던 발톱은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그리고 어깨를 바로 세우고 이제 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발톱을 구부려서 손을 모으듯이 모아주고 주먹 쥐듯 해주고 손목을 돌려주면은 이 안쪽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보이죠? 여기다가 무장을 쥐어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먹 쥐듯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완전히 주먹 쥐듯 이렇게 해서 발목을 돌려서 마치 주먹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머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짜잔! 이렇게 하고 접해 있던 뿔도 살짝 이렇게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꼬리를 무장 삼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데스 오거 모드 완성! 오, 요것도 요것대로 일단은 동물형에서 인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부터가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렇게 뒷다리로 두 발로 선다 하면서도 이게 어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되게 컨셉에 잘 맞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몸통이 백팩처럼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것도 요것도 꽤 재밌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꼬리가 몽둥이 같은 이런 무장이 됐다는 것도 참 멋지죠. 특히나 자세히 보면은 이 전용 머리가 생겨났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 정수리가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은 눈이 빛나는 듯한 효과가 들어가 있죠. 얼굴 자체도 되게 그냥 악당이다. 누가 봐도 악당이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대신에 뿔이 약간 소심하게 서요. 지금처럼 완전히 누워있는 느낌에서
살짝 세우면 이렇게 좀 밀착이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참고로 이 상태에서도 목이 있기 때문에 고개가 돌아갑니다. 뒤쪽에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숙이는 것도 뭐 물론 이렇게 크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특히나 이 상태에서 가이스트와의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이아 배틀스를 옆으로 가지고 가면은 배틀스 엄청 왜소해 보이는 효과가, 야, 안 그래도 배틀스보다 가이스트가 더 컸고 가이스트보다 지금 이 데스오거 모드가 훨씬 크다 보니까 와우, 볼륨감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배틀스를 압도하듯 이렇게 내려 찍는, 완전 찍어 누르는 그런 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스파이크나 칼날 같은 게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로 밀치거나 태클하는 이런 액션도 꽤 멋지죠. 자, 다음은 이 제규어의 약간 보너스 기믹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듀얼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상하체 분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상하체 분리를 해서 약간 우리 제규어 쿠는 허리가 잘려도 앞뒤로 움직여 같은 그런 느낌의 기믹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하체 끝입니다. 듀얼 모드 에피올 헤드. 그리고 상체로 갑니다. 뿔 접고 이제 날개 펼치듯 또 이제 몸통 열어주고 무장 꺼내주고, 그리고 뒤쪽 프레임들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또 돌려서 한 90도 정도 돌리면 되겠네요. 다리도 밑을 향하게끔 해서 이번에도 끝! 듀얼 모드 가스톨 헤드. 자, 이렇게 하체와 상체, 우리 제규어쿠는 허리가 당해도 앞뒤로 살아가 같은 그런 느낌의 보너스 기믹 같은 모습이죠. 자, 다음은 이 제규어의 최대의 기믹 가이스트와의 합체! 그렇기에 이 둘이 한 세트다.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이스트 먼저 준비를 해보면, 가이스트 무장은 따로 빼놓고 다른 거 없습니다. 상하체 분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분리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준비 끝! 자, 이제 제규어가 좀 일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 이 앞다리 먼저 조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관절을 가장 밑으로 내려줄 건데요, 어깨 위에 보면은 사각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각 조인트와 어깨 안쪽에 이 사각 구멍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으로 내리면서 이 조인트를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공간 자체가 타이트해서 끼워 넣으면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서 다리가 일자로 쭉 뻗게 됩니다. 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꾹 하고 밀어 넣으면서 일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가동이 안 돼요. 이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관절로 액션을 할 때 움직여주면 됩니다. 뭐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위쪽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상체가 무거운 게 올라가기 때문에 각도 틀어지는 게 조금 싫을 수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뒷다리를 완전히 뻗더라도 이제 앞뒤 수평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다 쭉 뻗은 상태에서 수평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잡기도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뿔을 접고 아까 이제 데스오거 만들었을 때처럼 복부를 열고 머리를 돌려서 집어넣습니다. 이때는 뭐 머리 각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완전히 밀어 넣어 줄게요. 끝까지 이 위쪽 조인트가 수직으로 위를 바라볼 때까지 끝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열어놓은 외장은 다시 덮어서 머리를 완전 수납. 빼놓은 무장은 이렇게 금색이 위로 가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던 조인트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위에 드러난 조인트에다가 딱 정면 잘 맞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쑥 하고 넣어줍니다. 자, 이제 빼놓은 가이스트의 상체를 가지고 와서 해당 조인트에 맞춰서 장착! 그 다음 양옆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무장을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눕혀주면 더 좋아요. 완성! 제규어로이드 모드! 야,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둘이 모여있는 겁니다. 와우, 멋져. 박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볼륨감도 엄청 커지고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씨. 옆모습, 와, 옆모습, 와우, 사족보행, 이야, 켄타우로스, 와우, 이 맛이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야, 위압적이네.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 이러니까 악당하지. 그리고 매뉴얼 상에서는 아까 제가 했듯 앞다리 뒷다리를 이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약간 모양 살리려면 살짝 굽혀주는 거 좋잖아요? 잘 어울립니다. 이야. 근데 악당이야. 이게 와 씨. 다이아 배틀스랑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이 볼륨감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야 장난이 아니긴 하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키를 잠깐 재볼까요? 높이가 머리까지 22cm 가량 나오네요. 와우. 가이스트의 기존 하체를 갖다 대보면 기존보다 좀 더 커졌네요. 그러네. 허리가 딱 이쯤까지 오네. 이 조인트가 한 칸 더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건 분위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마어마한 점이 이게 액션 포즈에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 손에 자벨린을 들려보면은 우와 하면서 기압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아쉽죠? 그렇습니다. 앞다리를 들고 켄타우로스면 앞다리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점. 이 친구 관절이 단단해서인지 포즈를 좀 잡아보면요. 자, 버텨요! 이거 진짜 놀랬어요. 이게 버텨줘? 심지어 무게중심이 아무리 봐도 앞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버텨. 진짜 와 뒷다리 관절 발목 이런 거 엄청 튼튼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놀랬어요. 이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는 게 아니고 살짝 분명 앞으로 기울어 있는데 와우. 그래서 처음에는 액션 베이스 어떻게 쓰지? 베이스라도 좀 써볼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일단 촬영 동안은 베이스 필요 없겠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면 있죠. 여기가 또 3mm 구멍이 있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여기를 베이스로 받쳐주시면 안정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3mm 조인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족보행하면 대표 포즈가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장시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잖아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에게 돌진하는 보스, 왠지 다그닥 소리가 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달려가는 속도째로 주인공의 방패를 후려쳐버리니까 이제 텅 소리 나면서 주인공 방패 막 뒤로 날아가려 그러고 이런 포즈도 꽤 맛있죠. 그리고 양손으로 무장을 들고 주인공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의 모습,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렇게 달려들어서 다이아 배틀스에게 최후의 일격! 기술명을 붙이자면 다크 캐서드 피니쉬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정말 이 포즈도 멋진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앞다리만 디딘 상태입니다. 뒷다리 떠 있어요. 뒷다리가 떠도 지탱이 된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했다 같은 느낌의 포즈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와르다 로어즈 제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서 리뷰했었던 가이스트 다크캐소드 버전과 세트로 구매를 했을 경우 딱 이렇게 또 사족보행 형태, 켄타우로스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한 로망입니다. 또 이게 로봇 완구의 진짜 다이아 클론이 진짜 로망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인 거죠. 진짜 이게 매력 한번 빠지고 나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진짜로. 특히나 이제 변신 로봇 또는 합체하는 그런 로봇들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다이아 클론 시리즈 꼭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호환용 조인트들도 많다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조합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또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 와루다 애들은 조합이 그냥 내가 정말 조합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상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